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요즘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는 칼부림 소식 및 예고글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죠. 한편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화두가 있었으니 바로 피의자 신상공개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법령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신상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탓에 경찰청은 신분증 사진이나 실명 등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달라도 너무 달라 공개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더러 피의자 대부분은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리는 바람에 신상 공개제도 실효성 논란이 끝없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흉흉한 범죄가 날로 많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피고인 신분이라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만간 시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죠. 하지만 이런 신상 공개 제도와는 달리 전 국민이 원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도입이 불가능한 제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데 도입되지 못하는 것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사형 집행.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 있죠. 바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인데요.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되더라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평생 감옥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오, 이렇게 해서라도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으면 다행인 거 아닌가 싶지만 막상 이런 논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바로 10년 전부터 이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왔으나 말 그대로 논의에만 그쳤을 뿐 시행된 바가 전무하기 때문, 게다가 해당 제도는 사형제 존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새로운 법정 최고형 도입인 만큼 입법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따라서 이번 논의 역시 그저 여론에 휩쓸린 단발성 대책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니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형제도가 엄연히 법정형으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제도는 남아있는데 집행은 하지 않는 이유 대체 뭘까요? 사실 여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그리고 잘못된 판결의 가능성, 또한 권력자가 법을 악용해 간접적 할 우려가 제기되며 2000년대에 이르러 사형제도가 실질적 폐지 수순을 맞은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뭐니 해도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통상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유럽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에 가입 의사를 밝혔다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적이 있는데요. 이에 사형 선고만 하고 집행은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유럽연합에 제출함으로써 무사히 사법공조 협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만약 이 약속을 깨고 사형을 집행할 시 커다란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부활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아니, 이렇게 되면 최소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형이라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텐데 위에 언급했다시피 이마저도 논의 단계에서부터 각종 반대에 부딪히는 바람에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에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그렇게나 어려운 건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해 법이 존재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2위, 정당방위. 상대는 흉기를 휘두르는데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가해자로 몰리고 내 집 털러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시켰다고 실형을 선고받는 좁아도 너무 좁은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인정범위, 최근 성행하는 묻지마 범죄로 또 한 번 재조명받고 있죠. 반격했다가 과잉방어를 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탓에 무고한 시민들은 무기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편 이런 사례를 쭉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자연스레 떠오르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건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원의 경우 흉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을 친 행동 정도까지를 정당방위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니, 칼 들고 덤벼드는 사람을 맨몸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제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처럼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이토록 보수적인 정당방위의 기준만을 앞세우는 이유 대체 뭘까요? 우선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폭력 및 사적 제재 또는 복수가 만연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에 개인의 권익구제보다는 사회 질서나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좁게 인정하게 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는 사회의 치안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총기 소지가 합법화되어 치안이 불안정한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반면 치안이 안정되고 무엇보다 총기 위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방어권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최근 발생한 범죄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 안전한 치안이라는 말도 어느새 옛말이 되어버린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런 스스로를 지키는 행위조차 번번이 너도 식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범죄 행위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점차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오히려 범죄자들이 더 대담하게 활개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셈인데 얼른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발요. 1위, 공권력 강화. 무엇보다 한국의 정당방위 기준이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력구제 행위마저도 깐깐하게 따져 처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막강한 공권력을 휘두르는 미국, 중국에야 비할 바는 못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경찰들의 경우 위급 상황에도 범인을 강하게 제압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며 낮은 공권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 마음이 너무 착잡해지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찰들도 엄연히 따지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다시피 분명히 우리나라 경찰관들도 위험 상황이 오면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규정에도 불구 실제 상황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진짜 이유, 바로 이 공권력 행사 기준에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하되 낮은 단계의 대응 방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바로 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다 라는 애매한 기준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만약 제압을 당한 범인이 과잉진압이라며 소송을 걸 경우 스스로 판단한 현장 경찰관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일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탓에 경찰들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즉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낮은 공권력은 국가와 경찰기관이 법 집행을 하는 해당 경찰관을 전혀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셈입니다. 특히 최근 연이어 발생한 범죄의 경찰 측은 특별 치안 활동을 진행하겠다며 테이저건과 총기 등 정당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할 경우 민사적인 책임은 경찰이 물어야 하는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작 경찰관들은 사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이 낮아질수록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일 텐데 우리나라 역시 표면적 대처가 아니라 강한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할 만한 적절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허점부터 시작해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조차 갖춰지질 않고 심지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자구책이나 공권력마저 미비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무력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제발 범죄자들에 대한 마땅한 처벌과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들이 함께 보장되어서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